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지역 경제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그간 희망을 기대하며 버텨왔던 소상공인들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과 또 위기 극복 대책까지 짚어봅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참 그 소상공인들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느낌이 올상 싶습니다. 예. 흔들리는 풀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방울이다. 그러니까 언제 나락에서 예.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9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경제적 피해에 얼마만큼 이렇게 크게 와닿았는가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또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대출로서 견뎠습니다. 장기 불안과 코로나19 겪으면서 겨우 생애 터전을 짓기 위해서 대출로 이렇게 견뎠는데 비상계엄이라뇨.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작년 한 해가 3고 이른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고 경기도 침체돼 있고 그 12월 초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지금의 그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주 많습니다. 실제 아주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관광은 할 거 없이요. 그다음 일반 소매점까지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 때문에 뭐 시민들은 지갑 아예 닫아버린 거죠. 가뜩이나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같아요. 실제 뭐 설문조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결과도 여러 차례 본 바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을 호소합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매출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 터지면서 지금 어려우니까 매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면서 나가는 인건비, 임대료, 또 본인의 생활비까지 다 뭐 근근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출이 올라갈 수 없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12월 초부터 그전에도 안 좋았지만 12월 초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이제 신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에도 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더 어렵습니다. 특히 더 어려워요. 그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정국 들어갔죠. 그다음에 항공기 참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도 기간도 있었고요. 애도 기간이 또 1월 4일까지였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내려앉았죠. 사실은 연말 연초면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한편으로는 대목이잖아요, 원래는. 연말 연초 대목입니다.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전혀 그런 특수는커녕 오히려 이제 줄었다는 거. 지금 코로나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방법을 찾아보죠.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구책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지. 지금 자구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래도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또 직원을 또 내보내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반값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능력이 조금 있다. 이는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업체에 입점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게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요. 지금 부채는 집채만 하죠. 이자는 눈덩이만 합니다. 거기에 원자재 값 폭등했죠. 인건비와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 쿠팡 같은 플랫폼이 소비를 다 흡수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에는 이마트 같은 대유통업체가 지금 있는데 이런 전쟁터에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뭘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고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지역 경제의 실필줄인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기인한 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쟁력이 하락이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힘든 사회적 요인들이 정치적 문제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을 찾으라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생각도 드실 테고요. 나는 대행유통업체보다 경쟁력이 없었다. 이렇게 본인을 되돌아본 그런 세월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달 19일 부산시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뭐 동백전 그 환급액을 확대를 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 그 조기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용은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3,800원 정도의 대출 규모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동백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선결제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긴급 민생 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놓은 정책은 사실은 그 임시 방편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책으로 저는 보여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목구멍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이자가 연체가 되고 있는 게 역대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금리가 워낙 높은데 지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계속 늘려주는 거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시한폭탄을 크기를 키워주는 그 부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효성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정말 기대치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이제 뭐 지역금융권과 함께해서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원리금을 상한을 유예를 시키면서 또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에 대안대출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동백전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기간에 혜택도 찔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백전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유의미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동백전의 소비자 기능을 좀 유인을 하면서 사용처의 확대도 하고 사용 한도나 캐시백 여유를 조정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지금 긴급 민생 안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많았었는데 대출을 해주는데 저리 물론 고맙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욱더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지금 임시 방편이나 당장 필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자영업자 수가 29만여 명, 7천여 명. 1989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창업이 느는 만큼 폐업도 그만큼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지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4가지 정책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구제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자영업 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 상한 중단이라든지 유예는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포함해서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리에 대출 프로그램을 대안대출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 긴급 정책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라든지 또 전액 탕감을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벼랑 끝이니까 그렇네요. 맞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에 예산을 확대시켜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도 단비가 내려서 동네 상권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온라인 플랫폼에 독과점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법 등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좀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영업이 개별 단위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 추세도 좀 변화가 돼 있으니까 상권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조직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통시장처럼 예, 경쟁력을 기르고 오늘의 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같은 조례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 거대 담론 풀어나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러나 이 부산에서는 특히나 자영업자나 네,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허리고 중심이고 예 대부분의 산업 구조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란 말씀 꼭 전해주시고요. 오늘 네. 어려운 자리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